네,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태워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수익버스 현황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투지는 없고 전진만 있다. 전진 건설 로봇 어제 탔었는데 정말 탈 때마다 전진만 하네요. 오늘 바로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맞습니다. 일단 10% 가볍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제 목표가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뭐 10% 하루 만에 상승이 사실 나쁘진 않은 수익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분산되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와 2차원지 섹터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진건설 로봇이 10%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푸틴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회담을 제안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어떤 오래 기나긴 어떤 전쟁이 종식될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 또 그리고 대동기업 SY 스틸텍 같은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어제부터는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시세가 분출되면서 1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51,600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젤렌스키가 그에 따른 응답을 하고 또 이제 그 날짜 푸틴과 젤렌스키의 어떤 정상회담 날짜만 잡혀도 빠르게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바로 제시해드리면 2차는 56,30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48,900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새롭게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56,300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대의 버스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4월 10일에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신 이후로 쭉쭉 상승하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GNC 에너지가 벌써 3차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사실 거래일로 따지면 한 7, 8거래일밖에 일주일밖에 안 된 기업인데 벌써 네. 지금 시세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가 나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야 이제 대권 주자들이 AI 관련된 대규모 투자 발표가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데이터 센터의 비상 발전기를 공급하는 독점 기업은 국내에서 GNC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잇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차원의 뭐 100조, 200조 가까운 AI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 기업들도 이제 앞장서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정책 기업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3차 목표가 19,700원도 이미 훌쩍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설정해 본다면 4차는 23,500원 라인대로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8,100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 빨간색 장기 버스로 탑승 도와주신 만큼 좀 더 많은 수익이 좀 욕심이 납니다. 조금 더 타고 4차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수익 버스를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노선부터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버스는 기분 좋게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저랑 호흡이 잘 맞는 네. 빨간 버스, 광역 버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님이 최근에 또 자주 선택해 주시는 빨간색 네. 장기 버스 오늘도 탑승하겠고요. 어떤 목적지를 보고 계세요? 어제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M7, 네. 매그니피센트 7 기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뭐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알파벳, 구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은 테슬라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예, 간밤에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시간 후에서 급등하는 등 좀 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는 건 앞으로 더 기대된다는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는 최악은 지나갔다는 해석. 관세도 마찬가지로 최악이 지나갔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마지막 자동차 제조업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받는 마지막 실적 발표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확실하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업 관련된 특히 인도량에서 이미 확인됐듯이 판매량 둔화로 인한 실적 둔화는 사실 시장에선 충분히 선 반영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로보틱스와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기사님이 오늘 뽑아주신 버스가 어떤 버스일지 번호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6697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번호는 066970번이고요. 이름은요? 바로 LNF
LNF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는데 테슬라 하면 LNF고 LNF 하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2차원지 소재, 양극재 소재를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장점은 테슬라의 이제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어떤 호재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많은 비중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저가형 모델과 또 올해 볼륨 모델인 모델 Y 주니퍼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지금 이제 북미 지역에 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2분기부터는 자동차 판매량이 빠르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델 Y는 사실 전 세계에서 뭐 내연기관 전기차를 다 합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이다 보니까 그거의 신형 모델이 나왔다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뭐 아시아 지역이나 또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북미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판매량이 빠르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이미 먼저 양극재 출하량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LNF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똑같이 이미 최악은 지나갔고요. 최근 들어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모델 Y 주니퍼뿐만 아니라 저가형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은 물론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나왔어요.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 택시가 본격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로봇 관련해서도 프리모트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라고 말을 전해줬고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 저가형 모델도 상반기 안에 신차 모델들과 함께 같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저가형 모델 2가 될지 모델 Q가 될지 사이버캡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결국 양극재 소재의 어떤 출하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LNF의 올해 실적 성장도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모델 Y 주니퍼의 또 이제 NCMA95 제품을 독점으로 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모두 4680 원터리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배터리 수주를 위한 생산 설비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원통형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미 LNF고 또 실질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소재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SK온뿐만 아니라 유럽의 셀 업체에도 그리고 또 이제 완성차 OEM 글로벌 업체들과 세 곳에서 네 곳과 꾸준하게 배터리 셀 기업들과 하이니켈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신성장 동력 너무 이제 테슬라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LS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올해부터 전구체 내재화 사업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화학과 함께 음극재 시장도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LNF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가격 매력적이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LNF 현재 11%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면 네. 앞으로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거의 뭐 2천원지 기업들 고점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오늘 11%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악재는 주가에 다 녹아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의 반등을 중점으로 테슬라의 이제 본격적인 저가형 모델 양산의 돌입과 함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분에서 일단 1차 매수로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3,6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56,8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73,6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탑승하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해 준 버스는 또 어떤 버스일지 노선 체크해 볼까요? 이 버스 오랜만에 들고 온 버스인데요. 네. 네, 이번 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마을버스, 초록버스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던 초록색 버스, 단기 버스로 탑승을 해보겠고요. 그럼 목적지는요? 네, 트럼프 이제 정책 또 그리고 공약 관련된 마을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반이민 전책이 있고요. 예산 삭감 마을이 있고 러우 전쟁 중심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관세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놨잖아요. 맞습니다. 중국과의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기도 했고 또 이번 주에 한미 간의 상호 관세 관련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약간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을 때 가장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와 마을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버스일지 번호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할 버스 번호는요. 바로 00585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005850번이고요. 이름은요? 바로 SL이라는 버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또 인도와 또 미국 시장 또 유럽 지역에 현대차와 손잡고 동반 진출한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특히 조향장치 그리고 램프
그리고 또 이제 전동화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트럼프가 지난 15일 날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은 대부분 멕시코나 캐나다 그 외 국가들에게 조달을 해 오기 때문에 결국 미국 내에서 모든 것들을 생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관세 면제, 일시 면제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만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번 주에 이제 상호 관세 관련된 협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자동차는 사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또 조선 관련된 강력하게 힘을 실어준다고 했을 때는 자동차 관세 관련된 어느 정도 완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뭐 GM이라든지 또 포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표 그 3사 완성차 업체들도 계속해서 지금 미국엔 로비가 합법화된 국가이다 보니까 백악관의 집중적인 로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향후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관세 면제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관세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이미 현대차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관세가 최악은 지나가는 시점에서 기업별로 관세 면제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가 가장 1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SL을 두 번째 버스로 들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버스 SL까지 정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목표가도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6,5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가는 28,200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도 체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탑승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탑승은 완료가 됐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어디서 전략 들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관세 완화의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반도체와 2차전지 기업들이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가 반도체 섹터 안에서 가장 탑픽주와 2차전지 섹터에서 가장 탑픽주를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바로 오후 4시에 엠베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후속 섹터까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수익버스에서는 테슬라마로 향하는 LNF 탑승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히토류 관련 리스크를 직접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 투자텔미에서 꼭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